예,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인데요. 예.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재보궐선거 공천 명단을 내밀었다 논란이 됐었는데 만찬 회동한 후에 10일 만에 중앙선거대책본부의 상임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. 일단은 공식적으로 원팀이 된 셈이죠.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인물과도 정말 오랜만에 오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. 후보가 본인이 직접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다.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아내, 내 장모, 내 처남 그 누군가도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단하겠다. 그 예를 들어 강한 태도를 보여줘야지. 설 전에 잘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. 향후 홍 대표님 정치하신 데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원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무슨 원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후보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의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.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 알려진 얘기, 그러니까 뒤늦게 알려진 얘기. 선대 해체 이후 처음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걸어서 설 덕담을 건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까? 아니면 이 통화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까? 그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. 우선 지금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 내부에서의 원팀을 확실히 하고 계속 외연을 확장하자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갈 텐데 우선 그 내부적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, 홍준표, 유승민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이제 원팀에서 제일 중요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당 밖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제 원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지금 원팀 가운데 김종인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안철수 이런 분들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떼내어서 민주당 쪽으로 어떻게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심지어는 송영길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그 김종인 위원장에게 설날 안부 인사 겸 쉽게 움직이지 마시라 하는 메시지를 함께 이제 준 것 같은데,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그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쌓아온 경륜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걸로 보면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.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민주당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끝없이 추구한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이 중도층에게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요. 윤석열 후보로서는 너무 거리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준석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 개편하다 보는 건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. 윤석열 당선을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나 이해는 없을 거예요.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. 이준석과 갈등 때 벌어졌던 지지율의 하락이 이준석과 다시 화합으로 이래가지고서 지지율이 원상으로 회복이 됐다고 특서를 전후로 해가지고서 아마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시 나타나라고 보는데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. 또 연락 드려야죠 이제 설 지나면. 저는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. 홍준표 대표도 안 될 것 같더니만 되지 않았습니까?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. 반면 민주당에서도요. 줄기차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접촉면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.
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붙여가지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께서 상당히 중도층의 표를 끌어들인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팽당했고 경제 민주화라는 슬로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제가 지난번인가 예. 여기 와서 방송에서 두 분이 연락 원래 하시던 관계고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지혜를 주신다면 저희도 뭐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전화통화 윤석열 후보로서는 너무 거리를 둘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전략일 수 있고 이재명 후보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조정당 후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. 헛물 켜지 마시라라고 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 한 달 남짓 앞두고 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민주당 지금 입장에서는요, 제가 볼 때는 우리 바닥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민주당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는데 제가 볼 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3자 구도로 계속 끝까지 가주기를 바라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김종인 그 위원장을 그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. 이런 몇 가지가 누가 봐도 눈에 띄잖아요. 예. 네, 그런 의미에서 그 송영길 대표가 계속 김종인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하고 민주당 쪽에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막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.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대표는 계속 김종인 위원장한테 러브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쪽으로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. 예. 다만 민주당은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겠죠.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그건 아실 거라고 봐요. 여기 있다가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또 국민의힘에 왔다가 지금 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?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코미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. 그런 예.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. 홍준표 의원도 이제 고문 자리에 앉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오늘 통화했고요. 최근에 통화를 한 거죠.